대회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병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시대의 개발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신병석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신병석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우선 그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성공리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제 몇 달간의 대장정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수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한국전파진흥협회 그리고 각종 후원 기업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그 의뢰를 받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소연설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메타버스 시대의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인공지능, AI 이후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 프로그램을 쭉 듣고 있는데 구글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하죠. SK텔레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출하는데 그 온라인 쇼핑을 메타버스로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만드는데 새로 신규 채용하는 인력들의 대부분이 개발자들입니다. 네, 뭐 디자이너 아니면은 무슨 뭐 경영학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개발자들을 갖다 뽑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구글 들어온 데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구글이 아니고 아마존이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메타버스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 구글에 아니면은 검색 엔진에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넣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건 가상현실의 확장이다. 뭐 증강현실, 확장현실이 더 커져서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거다. 아니다. 메타버스는 원래 있었다. 뭐 게임이라든가 우리 많이 하고 있는 MMORPG들이 원래 메타버스다. 라고 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과연 뭘까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앞으로 정의가 되어져야 될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VR이다, 게임이다, 아니면 AR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새로 만들어 봐야 될 세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은 이미 기존에 게임도 하셨고 VR도 하고 AR도 하고 또 XR도 하고 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항상 모든 프로젝트의 최전선에서 거기서 만든 결과물들을 갖다가 홍보하거나 또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뭐 좀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된 말로 얼굴마담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왜 이게 계속 더 발전하지 못하고 많은 투자를 받지 못하고 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체적인 생태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VR이 좋고 재밌긴 하고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팬시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 자체에서 뭔가 새롭게 수입이 창출이 돼서 재투자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뭐 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 또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금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타버스가 VR이나 AR이나 XR 또 게임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 메타버스는 에코시스템이다, 생태계다, 그리고 플랫폼이다, 커뮤니티다, 소사이어티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편적인 기술들이 하나씩 보여진 거라면 메타버스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진짜 그 실제 세계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또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죠. 아까 그 나만의 세계라고 여기다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계.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커머스도 되고요. 비즈니스, 사업이나 또 그 교육, 수업, 그리고 내 직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별도의 뭐 화폐라든가 경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 뉴 월드, 뉴 유니버스, 이게 메타버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개발자에게 메타버스는 어떤 것인가? 자, 개발자들은요, 항상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작은 파도, 잔잔한 파도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래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거였죠. 뭐 알파고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임팩을 줬습니다.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그 인공지능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대학의 인공지능 대학도 만들어지고요. 또 저는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만 몇몇 학교에는 학교에 인공지능 부총장이라는 직제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회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준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는 마치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버금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요, 그냥 가상현실의 확장, 증강현실의 확장, 또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VR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즐기기도 하시는데요. 이러한 굉장히 매시브한 세계가 생긴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접속할 것인가?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숙제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세싱, GPU를 포함한 하드웨어,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자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큐리티 기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의 기술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 시대의 개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주연을 한
Power and Away라는 영화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뭐 약간 문제를 일으켜갖고 미국 동부에 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서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말 타고 막 달려가서 네가 깃발 딱 꼽으면 거기까지가 네 땅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부 지역을 떠나서 서부 개척으로 나서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뭐 인디안 문제라든가 뭐 환경 파괴라든가 그 다음에 문명의 침략 등 이게 부정적인 분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무슨 역사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개발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진취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미국 동부에서 살던 정착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 동부에다가 영국과 똑같은 도시를 만들고 이름도 뭐 뉴 잉글랜드 뭐 무슨 영국의 도시 이름에다가 약간 변형을 해서 요크라는 도시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요크다. 물론 그것도 새롭죠. 영국에 있을 때보다 파격적이고.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영국의 클론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반면에 서부 개척을 나선 사람들은 역마차를 타고 이렇게 말을 타고 열심히 서부로 달려가서 많은 개발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미국의 그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서부 개척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메타버스 세계가요. 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뭐 제2의 나라라든지 뭐 이런 뭐 샘시티나 이런 것들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VR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 동부 해안가에 막 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기술을 갖고 있고 영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산, 기술, 자기 직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있던 것들의 살짝 확장한 부분, 또 약간의 개선 이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만키 프로그래머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개발자들 중에요. 그냥 시키는 거. 자, 당신한테 입력, 출력은 요걸 주고 실제 사용할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은 거기에 맞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설계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입출력을 주면 특정한 기능 또 용도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키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죠. 저 원숭이가 실제 코딩을 하지는 않겠지만요. 반면에 메타버스 시대의 개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남이 시키는 거.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 반복과 확장이 아니라 더 창조적인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타버스는요, 아직 undefined 되어 있는 기술이고 undefined 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것에다 투사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상을 좀 전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기획자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이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코퍼레이티브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CNC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코퍼레이티브. 이제 개발자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아바타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커머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협동할 수 있는 협동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자꾸 그 아래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거나 또는 완전히 별개가 돼서 저 사람과 우리는 달라. 쓰는 용어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마인드 돼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발자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버리시고, 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개발을 하시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 디자이너,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스페이스 디자이너, 이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아, 그거 못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 앞에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티비티를 갖다가 이렇게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 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진대회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다음 파격적인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조연설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절반 정도는 공감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경진대회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다 열심히 본인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